자다가 한밤중에 눈이 번쩍 떠진 적 있으신가요? 분명 잠자리에 든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시계를 보면 새벽 1시, 2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자려고 눈을 꼭 감아보지만 잠은 오지 않고 머릿속은 오히려 낮보다 더 또렷해집니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스쳐 가셨을 겁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이러다 혹시 뇌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일을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거지. 원래 노인은 깊이 못 자는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연구를 분석해보면 자다가 한밤중에 2번 이상 깨는 수면 패턴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뇌가 보내는 초기 경고 신호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자다가 깬다는 건 여러분의 뇌가 아직도 긴장을 풀지 못하고 밤에도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뇌는 쉬지 못하면 회복하지 못합니다. 회복하지 못한 뇌는 기억부터 조금씩 놓치기 시작합니다. 어제 했던 말이 바로 떠오르지 않고 사람 이름이 혀끝에서 맴돌다가 사라지고 이런 일이 잦아질수록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불안이 자리 잡습니다. 혹시 나도 치매로 가는 건 아닐까? 이 영상은 수면제를 더 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음을 다잡으라는 뻔한 위로도 아닙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 그리고 스스로를 탓하기 전에 반드시 한 번은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밤에 깨는 문제는 잠의 문제가 아니라 뇌 상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 망가진 것이 아니라 아직 쉬는 법을 다시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법은 생각보다 아주 단순한 신호 하나로 다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밤마다 잠 때문에 불안해지는 여러분의 마지막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신 76세 김정호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낮에는 비교적 멀쩡하셨습니다. 산책도 하시고 시장도 다니시고 대화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밤만 되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잠자리에 들면 꼭 새벽 1시 반쯤 한 번, 그리고 4시쯤 또 한 번, 어김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다시 자려고 누우면 머릿속에서는 이미 지나간 일들이 줄줄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일, 자식들 걱정, 아무 의미 없는 말 한마디까지도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이 안 오는 것도 괴로운데 머리가 이렇게 또렷한 게 더 무섭습니다. 낮에는 괜찮으니 스스로를 설득해 보셨다고 합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겪는 거라고.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얕아진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람 이름이 바로 떠오르지 않고 말을 하다 중간에 멈추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속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질문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나도 그 길로 가고 있는 건 아닐까?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말만 들으셨습니다. 나이에 흔한 일입니다. 잠을 더 자려고 노력해보세요. 필요하면 약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연구를 분석해 온 연구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설명은 반쪽짜리였습니다. 문제는 잠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뇌가 밤에도 경계를 풀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잠이 안 오면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많아서 예민해서 성격 탓이라고 넘깁니다. 하지만 보고된 바에 따르면 밤중 각성의 상당수는 의지가 아니라 뇌의 안전 판단 실패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뇌가 아직도 지금은 쉬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아무리 누워 있어도 아무리 눈을 감아도 잠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침대에 오래 누워 있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누우면 또 깰 걸 아니까 차라리 늦게 자겠다고 버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뇌는 더 피로해지고 밤은 더 쉽게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 수면은 회복의 시간이 아니라 뇌를 조금씩 닳게 만드는 시간이 됩니다. 김정호 어르신의 문제도 의지의 문제가 아니었고 마음가짐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뇌가 아직 내려놓는 법을 잊어버린 상태였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부터 해결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잠을 억지로 자려는 노력이 아니라 뇌에게 이제 안전하다고 알려주는 방향으로 말입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밤에 자주 깨는 문제를 그저 잠버릇 정도로 넘기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뇌는 낮과 밤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일합니다. 낮에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기억을 쌓는데 에너지를 쓰고 밤에는 그동안 쌓인 것들을 정리하고 청소하는 데 집중합니다. 문제는 밤중 각성이 반복될 때 이 청소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사람의 뇌는 깊이 잠든 시간에만 하루 동안 쌓인 기억 찌꺼기와 노폐물을 씻어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뇌 안에서는 마치 하수구를 열어놓듯 불필요한 부산물들이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자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깨는 수면이 반복되면 이 청소는 계속 중단됩니다. 청소를 하다 말고 또 하다 말고 결국 덜 씻긴 상태로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그저 머리가 멍한 느낌으로 시작합니다. 잠을 자긴 잤는데 쉰 것 같지 않은 아침입니다. 그 다음에는 집중력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신문을 읽다가 같은 문장을 두 번 읽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방금 나온 내용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기억에 작은 구멍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방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 했는지 혀끝에서 맴돌다 사라집니다. 여기까지 오면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요즘 내가 왜 이렇게 멍청해졌지? 하지만 연구자 관점에서 보면 이건 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제때 쉬지 못하면 기억을 저장할 공간 자체가 부족해집니다. 정리되지 않은 방에 새 물건을 억지로 밀어 넣는 것과 같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뇌가 이 상태를 정상으로 착각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밤에 깨는 일이 반복되면 뇌는 이게 원래 패턴이구나라고 학습합니다. 그러면 밤이 되어도 경계 스위치를 쉽게 끄지 못합니다. 이때부터 수면은 회복이 아니라 버티는 시간이 됩니다. 누워있는 시간은 길어지는데 실제로 깊이 쉰 시간은 점점 줄어듭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이런 수면이 몇 달 이상 지속될 경우 뇌의 정보 처리 속도와 기억 저장 능력은 눈에 띄게 저하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나는 이미 늦은 건가요? 아닙니다. 아직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뇌는 망가지는 기관이 아니라 상태에 따라 반응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뇌는 나이를 보지 않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신호를 봅니다. 지금이 위험한지, 지금이 안전한지, 지금이 깨어 있어야 할 시간인지, 아니면 내려놓아도 되는 시간인지를 끊임없이 판단합니다. 밤중 각성이 잦은 분들의 뇌는 딱 하나의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 긴장을 풀면 안 된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을 더 자려고 애쓰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필요한 건 뇌에게 강력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싸울 시간도 아니고 버틸 시간도 아니고 생각할 시간도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부터 알려드릴 방법은 뇌를 억지로 재우는 기술이 아닙니다. 뇌가 스스로 이제 내려놓아도 되겠구나 라고 판단하게 만드는 신호 조합입니다. 이 신호가 들어가는 순간 뇌는 아주 빠르게 태도를 바꿉니다. 그 변화는 생각보다 조용하고 생각보다 분명합니다. 다음부터는 그 신호를 어떻게 보내는지 잠들기 전 딱 1분 동안 어디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말입니다. 잠을 더 자려고 애쓰는 것도 아니고 생각을 억지로 비우는 것도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을 해야 이 밤중 각성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뇌에게 말로 설득하려 하지 말고 몸으로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뇌는 말보다 몸에서 올라오는 신호를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생각을 다스리는 법이 아니라 뇌의 스위치를 직접 만지는 방법입니다. 이 스위치는 잠자리에 누운 상태에서 딱 1분이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숨입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지금 들이마신 숨을 천천히 길게 내쉬는 데만 집중하십시오. 숨을 내쉴 때 배와 가슴에 힘이 빠지면서 몸이 조금씩 가라앉는 느낌이 들 겁니다. 이때 뇌가는 아주 중요한 판단을 내립니다. 지금 당장 반응할 위험이 없다고, 지금은 싸우거나 도망칠 필요가 없다고 말입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숨을 길게 내쉬는 동작만으로도 자율신경의 긴장축은 눈에 띄게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혀와 턱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낮 동안 쌓인 긴장은 생각보다 혀와 턱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말을 참고 감정을 눌러 담고 하루 종일 이를 악문 채 버텼다면 그 흔적은 그대로 입안에 남습니다. 혀를 입천장에 아주 부드럽게 밀었다가 천천히 풀어 주십시오. 턱에 들어간 힘을 의식적으로 빼 주십시오. 이 작은 동작 하나가 뇌에게 보내는 신호는 분명합니다. 이제 말할 필요도 버틸 필요도 없다는 신호입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이 부위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뇌의 각성 신호는 빠르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발바닥입니다. 발바닥은 뇌와 아주 오래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몸이 서 있는지, 움직여야 하는지, 아니면 이미 누워 쉬고 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부위입니다. 발가락을 천천히 오므렸다가 다시 부드럽게 펴 보십시오. 이 동작은 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몸은 이미 움직이지 않고 위험하지 않고 쉬어도 괜찮은 상태라고 말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차례대로 숨, 혀, 발바닥, 이 순서로 아주 천천히 해 보십시오. 이 모든 과정을 합쳐도 1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1분 동안 뇌 안에서는 아주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는 밤에도 경계를 풀지 못하던 뇌가 처음으로 내려놓아도 된다는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잠이 바로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뇌가 싸움을 멈췄다는 점입니다. 싸움을 멈춘 뇌는 생각보다 빠르게 잠이라는 선택을 합니다. 김정호 어르신도 처음 며칠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깨는 횟수가 줄었고 깨더라도 다시 잠드는 시간이 짧아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변화는 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누우면 또 깰 것 같다는 불안이 줄어들자 뇌도 그 불안을 학습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한 번에 모든 밤을 바꾸는 기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뇌의 방향을 바꾸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가 반복되면 뇌는 새로운 밤의 기준을 다시 세웁니다. 다음 부에서는 이 1분 루틴을 하루 중 언제 어떻게 반복해야 가장 효과가 큰지 아주 현실적인 일과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1분 루틴을 언제 어떻게 써야 가장 효과적인지 아주 현실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하루를 4구간으로만 나누면 됩니다. 첫 번째는 잠자리에 들기 직전입니다. 불을 끄고 누운 상태에서 숨, 혀, 발바닥 이 세 가지를 제가 알려드린 순서 그대로 딱 1분만 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잘 보냈는지,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런 생각은 이 시간에 필요 없습니다. 뇌에게는 지금은 판단할 시간도 버틸 시간도 아니라는 신호만 주면 됩니다. 두 번째는 밤중에 깼을 때입니다. 이때 시계를 보지 마십시오. 시간을 계산하지도 마십시오. 대신 누운 상태에서 숨을 길게 내쉬고 혀와 턱에 힘을 풀고 발가락을 한두 번만 움직이십시오. 이 행동의 목적은 다시 자는 것이 아닙니다. 뇌가 다시 경계를 풀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침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제보다 머리가 가볍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날 밤 뇌가 조금이라도 쉬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오늘은 꼭 잘 자야지 라고 다짐하지 마십시오. 대신 어젯밤
내가 뇌에게 쉼을 허락해줬다는 사실을 조용히 기억해 주십시오. 네 번째는 낮 동안입니다. 낮에 너무 버티면 밤에 반드시 깹니다. 하루 중 잠깐이라도 숨을 내쉬고 어깨에 힘을 빼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밤은 낮의 연장선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오늘 밤을 조금이라도 덜 두렵게 느끼게 해주었다면 지금 이 순간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한 번의 선택이 이런 정보를 다른 어르신들께도 전달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으며 나도 오늘부터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댓글창에 오늘부터 1분 이렇게 6글자만 남겨주십시오. 그 댓글은 저에게도 큰 힘이 되고 무엇보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약속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영상이 잠 때문에 힘들어하는 주변 분이 떠오르신다면 조용히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밤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딱 세 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밤에 자주 깨는 것은 나약함도 노쇠함도 아닙니다. 뇌가 아직 쉬는 법을 다시 배우지 못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둘째, 뇌는 말보다 몸에서 올라오는 신호를 더 믿습니다. 숨, 혀, 발바닥, 이 세 곳이 밤에 뇌를 잠재우는 가장 빠른 리모컨입니다. 셋째, 해결의 열쇠는 특별한 결심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1분입니다. 김정호 어르신은 지금도 완벽한 잠을 자는 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깼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는 혼자가 아닙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몸과 뇌를 함께 회복하는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딱 1분 이 영상에서 들은 내용을 한 번만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이제 쉬어도 괜찮다고.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밤을 되돌리는 작은 시작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늘 밤은 조금 더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